오늘은 4번 왕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피올릭입니다. 네, 토요 카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레몬하고 생강을 섞은 차를 마시고 있어요. 레몬 생강차죠. 그러니까 둘 다 청이에요. 근데 이제 생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제 손에는 왕카드가 있습니다. 이 4번 왕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왕카드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여왕 카드와는 좀 상반되는 그런 카드인 거죠. 그리고 여왕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온 이유가 있는 게 이 여왕은 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좀 약간 관장하잖아요.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계절의 순환이라든가 막 그런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좀 앞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4번 왕카드 같은 경우는 좀 이성을 관장하는 그런 카드예요.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어떠한 계획성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추진력, 계획성 막 이런 걸 좀 의미하고, 근데 또 이제 숫자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또 이 4번, 4라는 숫자가 둘둘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완전한, 이렇게 닫힌, 이렇게 딱 완벽하게 갖춰진 느낌의 그런 숫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 카드 역시 되게 힘이 있는 카드인 거죠. 힘이 있는 카드고,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카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은 염소, 사냥이 새겨진 돌로 만들어진 듯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뒤에 배경을 보시면 척박한 돌산이 보이죠? 돌산이 보이고 그 밑에는 강 같은 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랜드 캐년을 연상시키는 느낌이죠. 약간 그런 식의 돌들이 있고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 그런 풍경이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여기 보시면 모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왕 카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왕 카드를 한번 여기다가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 카드를 보시면 거기는 좀 약간 이렇게 뭐 곡식들도 있고 막 되게 산하고 나무도 막 보이고 막 그렇게 좀 풍요로운 느낌이라면, 이 왕 카드는 좀 약간 척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혀 다른 성격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뒤에 보이시는 주황색 배경은 삶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약간 정력,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약간 뭐 성적인 힘 이런 걸 상징을 하고, 전통적으로 이 왕은 제우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왕이 헤라와 연결되어 있듯이 제우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 막 보석이 찡짱짱짱 박힌 황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앙크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구체를 쥐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해요. 이 앙크가 그냥 이제 남성적인 거고, 이 구체는 여성적인 것, 그리고 이건 하늘, 그리고 이건 땅, 이런 걸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앙크는 원래 이집트의 것인데, 이게 이집트에서는 내세로 가는 열쇠이자, 그리고 이제 현세에서는
그 자기를 지키는 어떠한 부적처럼 수호의 부적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왕들이 다 하늘에서부터 이제 그 인정받은 그러한 권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왕은 자신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다. 약간 그런 식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고, 이 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뭔가 이상적인 느낌이라면 이거는 좀 현실을 이제 주시한다. 나는 하늘과 막 이런 굉장히 막 다양한 거를 권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감각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밸런스를 이룬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수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이 왕은 지금 자주핏에 가까운 로브를 걸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붉은색 옷 안은 그냥 일상 평상복이 아닌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공격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나를 좀 거슬리기만 해봐. 내가 당장 너를 응징하러 갈 거야. 혹은, 너가 나의 국민들을 괴롭히거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 심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너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약간 그런 좀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되게 언제나 그러니까 현실에 그런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어서 좀 약간 긴장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왜 전쟁 때는 다 긴장하잖아요. 느슨해지거나 이렇게 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왕인 거죠. 열심히 일하는 왕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척박하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풍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러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정복을 통해서 뭐 물자를 얻거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여왕 카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권자 자체도 굉장히 여왕은 굉장히 좀 약간 소파같이 좀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돌로 된 딱딱한 권자잖아요. 그러니까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제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우스도 이성적이거나 혹은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뭐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기의 그러한 자신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가 좀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다정한 아버지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을 펴서 자식을 이제 낳게 되면 부인인 헤라가 나타나서 그거를 이제 싹둑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제우스는 그 자신의 자식은 적어도 자식만은 구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디오니수스도 제우스는 세멜레가 불타 죽기 직전에 그녀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잉태했던 아기를 꺼내서 자기 허벅지에다가 심지어 길러서 낳게 되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자 동시에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아버지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왕카드가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보호하고 수호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이 차를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엄밀히 말하면 차는 아니지만 이 생강과 레몬은 면역력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레몬은 비타민C가 많고 생강 같은 경우는 이 맵고 쓰고 이런 맛은 좀 있지만 그 맛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염 진정작용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왕이 우리의 질서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이 차는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차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둘을 연결시켜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색깔도 약간 여기 좀 진한 주황빛과 막 이런 게 있는 거랑 이 노란색이랑 또 닮지 않았나요? 라고 혼자 주장해 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왕카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왕카드는 우선 권위를 상징을 하잖아요. 권위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 카드가 그 리딩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드의 질문이 사람에 대해 묻는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존재다. 즉, 뭐, 변호사라든가 혹은 뭐 판사, 아니면 의사, 뭐 사자 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자 붙어서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혹은 그 업계의 권위자이거나, 나의 상사이거나, 뭐 아니면은 더 뭐라 그럴까, 선배, 뭐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떠한 상황에 등장을 했다면 긍정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신이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잡고 굉장히 잘 헤쳐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원래 주도권을 잡고 열심히 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게 이 왕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관계에 대해서 이게 나온다면 그 관계에서 뭐 주도권을 가져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얼만큼의 권위 혹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 일에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나서야 될 게 아닌데 너무 나서고 있는 게 아닐까? 라든가 혹은 내가 좀 더 나서야 되는데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 일을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같은 거를 점검을 하라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한 옥좌에 앉아있지 않잖아요. 편한 옥좌에 앉아있지 않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진행을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이거를 희생한 대가다. 그러니까 왕도 지금 언제든지 액션이 필요할 때 액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되게 무겁고 힘든데도 갑옷을 입고 돌 옥좌에 앉아있는 거는 자신을 희생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이게 얻어진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떠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실 이 카드랑 인연이 깊은 게 이게 저의 운명 카드예요. 그러니까 운명 카드가 뭐냐면
그 운명 카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운명 카드는 자기의 그런 인생을 좀 지배하는 어떤 기운을 주는 카드인데요. 저한테는 이게 4번, 숫자 4번 왕카드가 저의 운명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왕카드가 저의 운명의 카드가 된 이유가 제 인생에 부족한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라고 언제나 상기시켜주는 어떠한 그러한 상충제? 조언자이기 때문에 제 운명의 카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제 이 운명의 카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혼자서 막 이랬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런 걸 깨닫게 된 지금은,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정말 나한테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너무나 어떠한 일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감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왜 이게 너무 싫어서 혹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회피하고 싶을 때 이 카드를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다. 언제나 준비를 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이렇게 환기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이 운명의 카드를 굉장히 저의 단짝으로 소중한 단짝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 자체가, 내가 왕이고, 내가 뭐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거 하나만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언제든 정말 출동할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옷을 입고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갑옷을 입고 그리고 편해서 이렇게 푹 퍼지는 그런 의자가 아닌 딱딱한 돌 의자에 앉아서 언제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권리 혹은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운명의 카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제가 전에 그걸 가르쳐 드렸죠. 자기의 그 한 해 운세를 점치는 그 한 해를 지배하는, 운을 지배하는 카드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올해의 연도랑 자기 생일을 합산해서 하는 그런 거였다면, 운명 카드는 그걸 그냥 생년월일로만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전에 제가 그 올 한 해의 운을 지배하는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그 연도를 그 당해가 아닌 자신의 생년월일로 기입하면 됩니다. 저는 다니엘 애니를 좋아하니까 다니엘 애니로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 애니는 1979년 11월 28일생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8, 1, 20. 201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걸 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11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 애니의 운명의 카드는 11이 되는 거고요. 저스티스네요. 다니엘 애니는 저스티스. 저스티스는 약간 카드가 아테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테네 여신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저스티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스티스가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토요일엔 타로카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또 찾아주시고요.
왕카드가 전달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모든 힘 그리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요즘 꽃샘추위 때문에 감기 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저의 레몬 생강차를 마시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